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제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차기 지도자 선출은 국내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강력하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알리 하메네이 지금은 뭐 복사했죠. 네. 최고 지도자 핵 협상을 계속 했었는데 그렇죠. 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너무 강경한 자세를 보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온건한 핵 협상에 있어서 좀 자신의 지금 미국의 조건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뭐 비밀리에 대화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인물들이 다 사망했다 전쟁 중에. 그러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아들 모자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될지도 모른다. 거의 뭐 선출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또 여전히 아버지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지금 아들을 모자타바는 안 된다. 그럼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내가 원하는 인물이다.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자타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란 내부 정치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앉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이란 쪽에서는 이제 모지타바가 거의 선출이 된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격의 위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좀 다른 인물을 내세우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잖아요. 독립된 국가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가 네. 뭐 또 다른 참수 작전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모지타바가 된다면은 또 공격을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지타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예. 모지타바는 경고도 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이란이 지난번에 그 48명이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주요 수뇌부가 그 전혀 몰살 수준으로 암살당한 상태에서 네. 뭐 미국과 당장 협상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어려울 거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난대행 라리자니가 지금 병원 같은 데서 자기의 건재함을 좀 공개한 사진들이 일부 공개된 적이 있어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민간 시설에서 그 다시 뭐 라니자니 뭐 주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또 병원과 민간 피해 보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란 초등학교 오폭에 대해서 비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트럼프는 미국 내 반전 여론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제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호언 상담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두 분의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모스타바 그 둘째 아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선출이 된 것 같은데, 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미룰 수 있을 것인지,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목표물에 타겟이 되는 것이 두렵다면 네.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내부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설왕설래하냐면 모자타바 하메네이가 며칠 하루 이틀 전에는 뭐 선출이 됐다. 그래서 암살당할 위협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선출된 건 맞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아직 선출된 게 아니다. 아직 마지막 선출 작업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도장을 못 찍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보도들이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오보도 있고요. 며칠 지나면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무자타바의 선출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부 상황이 아직까지 뭔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확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의 이란이 이제 물밑으로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입장 발표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관련 소리 때 미국의 어떤 증시라든지 좀 반등했죠. 어제 그렇죠. 보면 예. 어제로 작용했는데 오늘 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호메이니와 주요 수뇌부가 암살을 당한 상태에서 네. CIA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내부로 나올 경우에는 지금 뭐 정권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도 물론 협상을 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국 이란도 이걸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란과 미국이 지금 뭐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네. 물밑에서는 항상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핫라인 같은 걸 유지하면서 필요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이제 아직 협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협상에 대한 물꼬를 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물밑 대화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요. 근데 지금 전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쿠르드족이 이제 진입을 했다, 이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도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뒤에서는 내심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쿠르드족은 기본적으로 게릴라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무장이 좀 빈약한 이제 게릴라 수준의 민병대 수준인데 네. 오늘도 뭐 아침 보도가 잠깐 나왔죠. 외신의 일부 보도는 쿠르드족은 아직 우리 이란 국경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어제 이란이 또 쿠르드족을 공격을 했어요. 탄도미사일로.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미국의 대리전에 너희 참전하면 우리는 너를 맹렬히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건데 네. 대리전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네. 그 북북 동맹이 대리전을 수행했는데 그것도 수개월의 작전이 좀 소요됐어요. 무기를 또 지원해야죠. 그리고 미국과 어떤 연합 전술 교류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 게릴라 수준의 그 쿠르드 군에게 뭐 일부 소총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수준이지 뭐 대전차 미사일이나 좀 중화기 위주로는 지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옆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쿠르드족이 상당히 이제 좀 공포가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네. 뭐 세계에서 나라가 없는 그런 뭐 네, 단체라고 민족이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네 나라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쿠르드족이 어느 정도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자, 쿠르드족이 아까 네 국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한 3천만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 숫자보다 많은데 아직도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민족인데 뭐 어제 그제 계속 보도가 나온 것은 뭐 1,500 아니면 뭐 몇천 명을 지금 이란 쪽에 투입을 해서 예. 어떻게 군사 작전 하겠다는 보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만 근데 쿠르드족은 과거에도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991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 15년에는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아이시스 즉 이슬람 국가를 퇴치하는데 쿠르드 세력들이 쿠르드 군인들이 엄청난 좋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몇천 명의 쿠르드 병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란의 서쪽에 쿠르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네. 특히 반이란 정서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병참 지원을 위해서 일부 소수 지금 쿠르드 특수 부대를 안쪽으로 투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병력을 뭐 몇천 명을 넣어서 교전을 벌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받아서 봉기를 좀
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작전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라 네. 약간의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일부가 투입됐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예.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쿠르드족이 그 전에 미국과 함께 여러 이제 뭐 작전들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은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한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미국의 속내를 알고 있을 텐데도 네. 미국의 요구대로 아니면 미국의 예상대로 움직여 줄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 쿠르드 지도자들 간의 어떤 딜이 있어야 되겠죠. 네.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쿠르드 사람들 입장에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 속아왔지만 예. 그래도 이란이 또 뭐 혹시 무너지면 그 안에서 또 자기 자치구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대국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이 쿠르드족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소수 민족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뭔가 좀 독립된 그런 국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이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없고요. 그 지금 이란이 이번에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처럼 소수 민족이 그런 말을 꺼내거나 네. 그런 보도가 나오는 순간 엄청난 경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일부 쿠르드족 위주로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리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요. 네. 미국이 다른 소수 민족을 뭐 선택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정황도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소수 민족이 뭐 봉기한다 그런 거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소수 민족들의 봉기는 아직까지 뭐 좀 시간이 뭐 이른 전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란이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제르바이잔에도 드론 공격을 했고. 뭐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또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란은 뭐 우리가 공격을 하진 않았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다 보면은 또 이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유럽이 또 나서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좀 더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어적인 차원의 확전 가능성 좀 상당히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가장 집중된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쿠웨이트고요. 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뭐 사이프러스는 아주 지금 공격률이 지금 거의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집중된 국가가 유해 쿠웨이트인데 일단 미군과 그 친미 성향이 강하고 미군 부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곳 위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UAE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못 버틸 거예요. 이렇게 공격받으면. 어제도 UAE가 탄도미사일 뭐 3기 정도 또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 UAE도 그 참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뭐 UAE가 예. 제일 공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 결국은 또 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주변 국가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억울하고, 네.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참전을 해서 이게 확산이 되면 또 그 피해가 얼마나 또 될지, 그리고 또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또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그러니까 결정을 이제 내릴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뭐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어떤 뭐 공군 전투기를 보내서 이란을 공습을 한다면 이란 쪽에서는 더 화력이 세져서 뭐 사우디의 아람코를 공격한다든지 카타르의 LNG 시설을 더 공격 세게를 하면 더 많은 지역에 공격을 한다면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국가들의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제르바이잔은 또 이스라엘하고 되게 친하고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때 꼭 아제르바이잔에서 드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번에 꼭 손을 봐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란은 어쨌든 미국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 본토는 공격을 할 수 없으니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국 시설들을 공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이제 뭐 목표물이 잘못돼서 민간인 피해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좀 피해를 입히긴 해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개전 초기에 예.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의 군수기지입니다. 타격이었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사망자에 대한 신원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네. 사진이 올라오고 추모의 또 예.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있고 예. 어제 트럼프의 아들이 또 너는 왜 군대 안 가냐 라는 민까지 돌았잖아요. 예. 지금 사망자가 발생할수록 미국 내부의 반전 여론 높아집니다. 어떻게든 이제 뭐 미국 그 이란이 뭐 위에 있는 대사관도 지금 드론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끊임없이 미국을 피해주면서 그 미국 내 반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건데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미군이 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근데 뭐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할 거고 지금도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으로 가지고 UA를 공격하잖아요. 네. 가장 미군 기지가 많은 곳으로. 결국은 또 다른 사망자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미군에게 피해를 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미군과 관련된 시설들 공격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미국 내부의 반전 여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번 전쟁에 쏟아부은 돈들이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뭐 닷새 동안 7조를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73조를 추가 예산을 뭐 신청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작전을 전개하는 비용도 한 9,600억, 1조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네. 정말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벌어진 돈을 이번에 전쟁에 다 쏟아부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끌면 끌수록 막대한 자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좀 작전은 많이 꼬이고 있죠. 초반에 뭐 미군 전투기 세대가 추락하기도 하고 사망자 발생, 뭐 이란 초등학교 오포 해가지고 그런 면들이 보면 그리고 갑자기 뭐 대리전을 시키겠다 크루즈를 꺼내고 보면 예. 최초 생각에도 작전이 진행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도 좀 약간 말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은 확실히 이제 좀 안 좋은 반대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전쟁 초기부터 사실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이란 전쟁 과연 이게 정당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한 뭐 80% 정도는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여론 조사에 따른다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거를 뭐 상관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면 여론이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전 나오기 어렵죠. 계속해서 여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저가 요격 드론까지 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드론인 건가요? 예, 그 비버 드론이라고 가격대는 1억 정도 하는 드론입니다. 1000km 이상 날아가서 가격대가 1억이에요. 1억, 요건 좀 이란의 그 드론보다는 훨씬 가격대가 있군요. 이건 파괴력이 좀 셉니다. 아. 예, 이건 좀 만드는데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하는데 이게 장거리 이제 자폭 드론인데 비버 드론은 이제 우크라이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과연 현실 가능할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이제 분의 어떤 말씀에 따르면 예. 뭐 제 아는 좀 친한 지인분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다녀왔는데 어. 뭐 드론 공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드론을 만들자마자 전선으로 보낸대요. 트럭 실어가지고.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에서 비밀장으로 드론을 만들면 예. 드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바로 트럭이 실어 보내 전선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또 소진되는 거죠. 근데 과연 가능할까? 근데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력이 된다면 아마 요거는 트럼프가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비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실제로 아직 투입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줄 수는 없죠. 예.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기술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죠. 기술 지원. 네, 그러니까 네. 드론으로 잡을 수 있는 이란의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저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지원 같은 건 할 수 있죠. 물건을 바로 줄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왔다.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걸프국도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방공 미사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중동에서 있는 방공 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 예. 뭐 MS라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탄도탄 요격 못하더라도 뭐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드가 있겠죠. 뭐 고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그 LIG 넥소의 청국투가 처음으로 실전에 그렇죠. 투입됐죠. 예, 예. 요격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예, 그렇죠. 그 에로우가까지 있고, 뭐 고도는 각각 차이 나는데 사드가 고도가 한 40에서 150km까지 올라가고요. 패트리어트 MS가 40km에서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천궁2도 지금 만드는 대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무기들이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기들이 이제 얼마나 재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쟁의 승리가 판가름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그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무기들도 뭔가 좀 이동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됐다고 보세요? 이미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 전에 네. 주한미군의 상계포대가 중동으로 수산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뭐 언론 보도에 뭐 차이가 있는데 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브웨이라고 해서 네. 레이저 유도 폭탄의 날개 키트가 1000여 개가 작년 12월에 반출이 됐습니다. 예. 주한미군. 이번에 보면 미군이 공습작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폭탄의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네. 결국 미군도 지금 트럼프도 우리 무진장 전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동맹국에 있는 창고에서 계속 꺼내오는 거예요. 예. 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중동 차출에 거론되고 있는 주한 미군 자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합동 정밀 직격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유도 키트라고 하고, 그리고 사드, 패트리어트, 그리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있고, 뭐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체계도 있고, 어쨌든 이런 무기들이 총 동원된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픽 하나 좀 잘못된 거 천궁인데 네. 아니고요. 예, 아니고 에테크스는 아닌데 하여튼 아니고 그 일단 에테크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그 현무 발사대 요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주범이 가지고 패트리어트는 에이테크스 그리고 제이담 그 사드까지 하는데 사드 같은 경우는 네. 레이더는 못 옮겨요. 아. 발사대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어제 오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내에서 이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네. 한국도 빨리 입장을 내놔라. 이런 좀 압박을 네. 압박 아닌 압박을 보였거든요. 네. 우리도 곤란한 입장이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양쪽 중에 누구 한쪽 편을 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모든 우리는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끝내야 바라고,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다독이는 그런 외교적 행보를 보여야 되고요. 다만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전쟁 중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다른 해법을 통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일조하는 네. 그런 방안을 찾아서 외교적인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